안녕하세요. 팩토 토이사이언스 토토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뚝딱 와우 2호 파트 2 정수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정수기를 사용해 본 적이 있죠? 집에서도 물을 뜰 때 정수기에서 뜨거나 혹은 유치원에서 뜰 때도 정수기에서 컵에 대고 깨끗한 물을 떠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정수기는 어떻게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Y 페이지를 살펴볼게요. 친구들이 지금 신나게 동물농장에서 열심히 채소를 키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우리는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구에는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구에서 우리는 생물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림을 보더라도 지금 보았더니 동물들을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도 키우고 있고요. 또 닭과 병아리를 키우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농장에서는 동물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지낼 수도 있고요. 또 동물들은 지구 곳곳의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손이 닿지 않는 그런 곳도 동물들이 생활하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지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가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동식물 같은 생물들 말고도 햇빛이나 물과 같은 비생물적 요소들은 우리랑 어떤 관계가 또 있을까요?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햇빛, 물, 온도, 공기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환경에서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바로 비생물적 요소라고 합니다.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물을 주고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거나 또 동물들도 햇빛이 따뜻하게 비춰주면은 체온을 유지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해주고요. 가을에는 과일이나 그리고 곡식들을 수확할 때도 이런 다양한 비생물적 요소가 있어야만 안전한 그런 먹거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어떤 관계가 또 있을지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사람과 같은 생물적인 요소와 햇빛, 물, 공기, 온도, 습도와 같은 비생물적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What 페이지입니다. What 페이지에서는 어떤 과학 실험 도구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먼저 동그란 접시와 같은 이런 접시와 또 위에 뚜껑이 달려있는 교구가 있고요. 그리고 4개의 컵이 있습니다. 긴 컵과 작은 컵 각각 2개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투명한 컵 3개, 그리고 모래, 자갈, 숯, 그리고 이렇게 종이 필터까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 준비물들을 사용해서 어떤 걸 만들어 볼 거냐면요. 바로 정수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식물과 동물, 모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갈 때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을 마시기도 해야 하고요. 또 흙을 촉촉하게 하고 대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바로 물의 역할이에요. 만약에 그런데 동물과 식물, 우리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배탈이 날 수도 있고요. 동식물 같은 경우에는 심각할 때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수기예요. 그래서 정수기를 한번 만들어서
정말 더러운 흙탕물이 깨끗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단 정수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는 긴 컵에 모래, 작은 컵에 자갈을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긴 컵과 작은 컵을 각각 하나씩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긴 컵에는 이 모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모래가 옆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넣어주세요. 두 번째로는 작은 컵에 자갈을 넣어주세요. 자갈은 이렇게 모래보다 큰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 흰색 자갈을 작은 컵에 넣어줍니다. 긴 컵과 작은 컵에 각각 모래와 자갈을 담은 후에는 바로 이 넓은 물 받침대를 이용해서 정수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모래가 담긴 컵을 물 받침대 바로 위에 올려두시고 끼워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그 위에, 모래 위에 자갈이 담긴 컵을 또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2단 정수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2단 정수기가 잘 여과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 여과기에 이제 흙탕물을 만들어서 한번 넣어 볼 건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뿌연 흙탕물을 준비해 보았어요. 이 흙탕물을 자갈이 담긴 컵부터 부어서 여과가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2단 정수기로 여과된 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2단 정수기에 흙탕물을 넣어 보았는데요. 꺼내서 보았더니 어떻죠? 원래 흙탕물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색깔은 많이 옅어지긴 했는데 완벽하게 깨끗해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2단 정수기는 커다란 오염물만 걸러지고 미세하게 작은 오염물은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작은 오염물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전부 완벽하게 걸러질 수가 있을까요? 2단 정수기에 조금 더 다양한 물질을 넣어서 더 깨끗한 정수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플레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람의 몸은 70% 이상의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에게 물이란 것은 꼭 필요한, 마셔야 되는, 그리고 물과 떼어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물은 깨끗하게 정화된 물을 마시면은 사람 몸속에 피가 맑아지고 그리고 건강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람은 물을 통해서 배를 띄워서 운송을 할 수도 있고 또 식물을 키울 때 물을 이용해서 더욱 건강하게 식물을 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유치원에 가기 전에 씻을 때에도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항상 물을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물들이 오염되면은 우리가 생태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리들은 먼저 물이 오염되면은 생활을 하면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너무 생활이 불편해지고 건강에도 안 좋아지겠죠? 동물들과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된다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환경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을 깨끗하게 정화를 해서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더 깨끗한 물을 만드는 정수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활동에서는 우리가 2단 정수기를 만들어 보았어요. 모래와 자갈을 사용한 2단 정수기를 만들어서 해보았는데요. 흙탕물을 넣었을 때 완벽하게 깨끗한 물을 얻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단계를 넣어서 3단 정수기와 4단 정수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단 정수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긴 컵에 거름 종이를 2장 넣어주세요. 들어있는 동그란 흰색 종이가 바로 거름 종이에요. 이 거름 종이를 긴 컵에 2장 넣어줍니다. 거름 종이를 넣은 컵에 숯을 채워주세요. 숯을 적당량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는 앞서 끼웠던 자갈과 모래를 떼어낸 후에 가장 아래에 숯을 끼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갈, 그리고 모래, 그리고 숯까지 이어져 있는 3단 정수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3단 정수기에도 흙탕물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단 정수기로 여과된 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여과된 물의 색깔이 어떤가요? 흙탕물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많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단 정수기로 여과했던 물과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있는 물이 흙탕물이고요. 그리고 2단 정수기로 여과한 물, 3단 정수기로 여과한 물까지 보면은 점점 더 깨끗해지는 물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더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는 4단 정수기를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3단 정수기는 자갈, 모래, 숯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한 칸 더 필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필터는 바로 휴지, 솜, 헝겊 등을 마지막에 깔아줘야 하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휴지를 준비해서 컵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휴지 같은 경우에는 준비물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꼭 미리 별도로 준비해서 마지막 컵에 넣어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휴지를 넣은 컵을 가장 아래 칸, 자갈, 모래, 숯, 그 다음 마지막 맨 아래 칸으로 끼워주세요. 끼우고 난 후에는 흙탕물을 4단 정수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단 정수기에 여과된 물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4단 정수기로 여과된 물은 정말 많이 깨끗해진 게 한눈에 보이죠? 순서대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흙탕물, 그리고 2단 정수기로 여과한 물, 또 3단 정수기로 여과한 물이 있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은 여과되는 필터가 더 많을수록 물이 더 깨끗하게 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이 오염되면은 지구의 동물들과 식물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깨끗한 물을 우리가 아껴야 잘 지낼 수가 있다는 것을 물의 소중함을 한번 정수기를 만들어 보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띵크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된 물은 동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오염이 되고 또 그 오염이 된 물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물들은 바로 먼저 물속에서 살고 있는 수중 동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물을 직접적으로 입을 통해서 마시게 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나쁜 영향을 주는 물들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6개의 그림 중에서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합성세제입니다. 합성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접시를 깨끗이 닦을 때 혹은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빨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 세제들을 합성세제라고 하는데요.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화학용품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은 물이 오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세제를 사용하는 것도 생활에서 오염되는 오염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적당히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합성 세제는 물을 오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두 번째로는 공장 폐수입니다. 공장 폐수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어떤 물건들을 만들면서 생긴 더러워진 물인데요. 그 물들을 우리가 만들었던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정수기처럼 여과를 해서 강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여과하지 않은 채로 더러운 물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이렇게 더러워진 공장 폐수가 강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은 물고기들은 다 죽고 말겠죠. 또한 흙 속으로 스며들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마시는 지하수로 들어가서 우리의 물도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공장 폐수에도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세 번째는 숲입니다. 숲은 많은 나무와 식물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죠. 이곳은 물이 오염되는 곳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식물들이 마시고 더욱 쑥쑥 자라는 그런 자연 속의 일부 환경인데요. 물을 더욱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므로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은 플라스틱 폐기물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바로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들을 생활 속에서 분리수거를 통해서 버리기는 하지만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바닷가에 버리거나 아니면 강가에 버리거나 하면서 물속에 떠다니는 그런 폐기물들을 플라스틱 폐기물이라고 해요. 실제로 다양한 바다에 태평양 같은 넓은 바다에도 수많은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떠다닌다고 하네요. 플라스틱은 화학적으로 만든 물건이라서 자연 속에 돌아가도 자연스럽게 부패되거나 썩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형태를 유지한 채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바닷속 거북이나 물고기 같은 친구들이 만나게 되면은 먹이로 착각하고 먹기도 한다네요. 그러면은 거북이와 물고기들의 뱃속이 너무 많이 아프겠죠. 플라스틱 폐기물은 그래서 물을 오염시키고
수중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이므로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다음으로는 물고기가 나와 있네요. 물고기는 물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닌 물속에서 물과 함께 살아가는 생물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곡이 있네요. 계곡은 바다와는 달리 산속에서 흐르는 민물을 바로 계곡이라고 해요. 산속은 깨끗하고 공기가 맑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곳보다 기온이 살짝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가면 계곡물이 매우 시원하죠? 바로 깨끗한 자연 속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시원한 맑은 물을 만날 수가 있대요. 이렇게 해서 6가지 중에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찾아보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오염될 수 있는 합성세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닷속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폐기물, 이렇게 3가지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우리들도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5번째 스팀 페이지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생태계에는 다양한 생물적인 요소와 또 비생물적인 요소로 여러 가지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고요. 두 번째로 생물과 물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들과 그리고 동식물들 모두 물이 정말 중요한 요소죠. 실제로 일어나서 씻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수족관을 갔을 때에도 물고기 친구들을 만나려면 다양한 물이 필요해요.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물에 도움을 받는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세 번째로 정수기의 원리를 또 알아보았어요. 2단 정수기부터 4단 정수기까지 여러 개의 필터를 이용해서 정수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필터에 여과하는 장치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흙탕물은 더욱 깨끗해지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물이 오염되면 동식물들은 살아갈 수 없고 우리의 생활도 매우 불편하고 위험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가 있을지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선생님은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음식을 먹을 때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팩토 토이 사이언스 뚝딱 와우 2호 파트 2 정수기의 원리 수업이었습니다.